봐봐요. 네모 2번. 자, 절차적 요건은 뭐라는 거예요? 형식이죠. 일단 그렇게 이제 틀을 마련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170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6페이지로 가봐요. 자, 6페이지로 가니까 3번에 뭐라 나와 있죠? 실체적 요건. 실체는 뭐라고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자꾸 실체라는 것은 법학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내용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봐봐요. 우리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이요. 그럼 법률행위 해석은 내용을 해석하는 거라고.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4번에 그러니까 4번에 177페이지 4번에 가니까 근리의 변동 과정 태양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별표가 몇 개짜리예요? 3개짜리죠. 그러면 가로 1번부터 다시 한번. 자, 기존 수강생은 다 써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를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중간 생략 등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결고리를 한번 해봐요. 우리 첫 시간에 몇 조를 배웠죠? 186조 배웠죠. 등기를 해가야 되잖아.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팔았으면 C한테. 그러면 A가 B한테 등기해주고 B가 C한테 등기해가죠. 그런데 A가 다이렉트로 C한테 등기해주는 거. 중간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그러면 등기법에 중간 생략 등기를 규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디에 규정을 두고 있죠? 특별조치법.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봐야 돼요. 자, 이미 등기가 된 경우하고 이미 등기가 된 경우, 등기를 청구한 경우 사항을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는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한 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자꾸 자기가 세뇌 교육을 해야 돼. 등기가 이미 끝난 사항인지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를 스스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오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등기가 이미 끝났어. 자,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쁘게 보지 말고 예를 들으는 거니까. 남이 바람 피면 불륜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바람 피면 로맨스예요. 결론은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미 등기가 이미 끝났어. 안 걸리면 돼. 등기는 일단 유효해요. 걸렸다 그러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처벌은 가능. 그러면 이제 규정 수강생은 적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꾸 세뇌를 해요. 이미 끝났다. 등기는 유효. 단 처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등기를 청구한 사항이네요. 등기를 청구한 사항 경우는 원칙은 무효야. 원칙은 뭐예요? 무효예요. 특별조치법에 무효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A적으로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요. 자, 사법상 합의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합의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합의라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실체관계야.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가 그러면 뭐예요? 사법상 실체관계가 일치하면 그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으니까 이 사법상 합의는 그러면 우린 판례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의 의미에서 그러면 A가 B에서 C로 넘어가면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이 아니에요? 당사자죠. 그러니까 이때는 집 등기를 직접 청구하는 거야. 자, 합의가 이렇게 단절이 됐다. 합의가 있고 피고에서 단절이 되지 않다. 이때는 대의 청구야. 그래서 등기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주 중요한 논점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관전 포인트가. 그러면 단이에요.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한다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합의가 있든 없든 이거는 절대적 무효야. 무효. 이때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효력 규정.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중간 생략 등기에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할 때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 너무 바라지 말라고요. 공짜를 바라지 말라고. 공짜를 바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특강할 때 돈 내고 나는 사람이 돈 내고 할 때 특강할 때가 좋아요? 공짜로 할 때가 더 많이 좋아요? 공짜로 할 때. 진짜예요. 진짜야. 그러니까 공짜로 할 때는 더 많이 좋아요. 왜? 공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공짜로 할 때. 그러면 공짜로 할 때하고 돈 낼 때하고 특강을 공짜로 할 때가 덜 들어.
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자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짜가 어디 있어?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은 무효야. 예적으로 사법상 합의, 즉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합의가 있다 없다?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열심히 해온 사람은 정강석가처럼 나와야 돼. 중간생략 등기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뭐야? 등기가 이미 된 경우는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무효. A적으로 사법상 합의. 그 합의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그럼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 그렇죠. 무슨 규정인가? 효력 규정. 그렇죠.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이. 자, 그럼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면 제일 지금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디귿이 제일 많이 출제돼 왔죠. 다만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뭐예요? 무효야. 무효. 무효라는 거. 자, 그걸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2번에 이제 그러면 가로 2번에 무슨 생략 등기가 있죠? 모두 생략 등기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생략 등기. 자,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도 어디에다 규정을 해놨죠? 특별조치법에다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자, 모두 생략 등기는 뭐냐? 모두가 빠진 거죠. 그럼 A가 건물을 신축했어. 자,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B가 팔았죠. 시어때. 근데 얘가 보전 등기를 해버렸어. 모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임의가 등기 돼버리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자, 가로 2번에 모두 생략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이게 포인트네. 맨 밑에 가로 2번이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의 소유권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는 모두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그게 포인트네. 이미 격려된 모두 생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자, 읽어봐.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야.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한이 그 전날에 폭탄주를 먹어서 헬레레요. 그걸 간과하고 등기가 이미 실행돼 버렸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분명히 또 질문이 들어온다고. 선생님, 매수인은 안 된다며요. 제가 그러면 매수인은 안 돼. 그런데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이미 끝나버리면 그때는 등기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이렇게, 여기 아버지예요. 여기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려면 뭐 해야 돼? 증여를 해줘. 그럼 한번 우리가 갈고 닦았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증여 계약이면서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 근데 아버지가 증여를 주려고 그랬더니 세금이 많이 나가. 그래서 짜고 고스톱을 치자.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봐봐요. 머리가 많지 않죠? 네. 아버지, 여거나 아들. 근데 아버지가 아들 공부시키려고,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들이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둘이 왔다가요. 두 분이 오셨다가 아들은 지금 뭐예요? 필리핀으로 여행 가 있어요. 참 개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참 개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때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진짜 멀쩡해요. 지금도 뭐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요. 직원이 160명입니다. 16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그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다니셔요. 이러고 다녀. 참 웃겨요. 웃겨. 참 뭐 웃겨요. 아이고 정말. 말이 안 나. 그리고 여기 봐봐요. 뭐 하거나 여기 본이 있어요. 자, 누님이 아니.
누님이죠. 누님이 작년, 재작년에 뭐에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뇌를 다쳤어요.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은 뭐, 우리 단순 작업이니까 머리는 깎을 수 있잖아. 근데 뇌를 다쳐가지고, 2% 부족하셔. 2% 부족하셔요. 근데 저번에 학원에 우연치 왔길래,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나 공부하고 싶어.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어. 뇌가 다쳐가지고. 여기 뇌 다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친 게 아니라 내가 굳어 있는 거야. 지금 굳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 그래도 누님 와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고 싶은데 못해, 이래.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누구예요? 선자라는 누님이 있어. 지금 8년 차예요. 8년 차인데 뭐 눈물이 나요. 왜? 이 얼마나 효녀면 뭐예요? 시어머니하고 뭐예요? 친엄정 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있어. 자, 그러면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두 분 모신 사람 있는지 봅시다.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어. 겉모만 찾지 말라고요. 겉모만 찾아. 이런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뇌 다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마음의 상처는 많이 받았어요. 그건 뇌 다친 건 아니잖아. 뇌 다친 것은. 그러니까 뭔가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뇌 다친 게 아니니까 생각해요. 정의는 등기 원인, 매매는 등기 원인이잖아. 실제는 등기가 뭐예요? 정의야. 알고 봤더니 매매. 그럼 매매 뒤에 정의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무슨 행위? 언이 갱가되네. 그럼 어차피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관계가 무슨 관계야?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아버지 뭐만 받아오면 돼? 정예세만 좀 뺏어오면 된다라는 거야. 뺏어오면. 그게 바로 뭐이 가로 3번에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 은연의 등기.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정예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바로 그거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4번에 무슨 등기 유형이 나와요? 뭐야 등기 유형?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죠. 무효가 뭐예요? 또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성립 요건은 갖췄어 안 갖췄어? 갖췄죠. 그러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아깝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하나 나와야지. 그럼 무효가 아까우니까 무효행위 뭐예요? 무효행위의 뭐예요? 재생이 나오는 거야. 재생. 그래서 무효행위의 재생이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한 번 따거는 영원한 따거야. 따거가 뭔데? 형님이라는 소리. 형님.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무효행위도 재생도 하는데 무효등기도 써먹어 보자. 그래서 나오는 게 무효등기의 유형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아까우니까. 그러면 무효등기 유형은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사실의 등기라고 써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라고 써놨어요. 자, 이제 기초 체력이 강화되는지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야. 자, 그 자리에다 노란 집을 하나 줬어요.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흰 집을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영어는 무슨 등기? 멸실. 영어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표제부 등기는 사실의 등기로서 이거는 절대 유형이 안 돼.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뇌 다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뇌를 뭐에 굳어는 있으니까 뇌를 물랑물랑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교론에서는 뭐예요? 탄력적, 비탄력적. 머리를 자꾸 탄력적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그러면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죠. 권리의 등기는 건데 권리라는 것은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뭐예요? 근데 내가 뭐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구득 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등기 이용은 표제부에는 이용이 안 되고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되잖아. 그럼 저희가 이제 탄력적으로 돌아서야
들어야 되겠죠. 자, 담보가등기도 제3자 있기 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담보가등기를 두 자로 원칙보면 돼. 권리. 뭐라고요? 권리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탄력적으로 돌아서는 거야.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 등기 이용은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이제 잡고, 그래서 무효등기 이용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을 탄력적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안 보고도 이제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무효등기 이용이 떴다. 표제부는 이용할 수 없죠.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죠.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안 되면 이제 뇌를 더 이제 붙여놨으면 안 되면 이제 문제풀이 가서 자꾸 연습을 해야죠. 피땀 어린 훈련을 해줘야 돼. 그게 문제풀이가 뭐냐? 체력 단련을 하는 거야. 체력 단련을.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는 문제풀이가 너무 재밌어. 문제풀이가. 만약 문제풀이가 중독인 것 같아. 문제풀이가.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문제풀이가. 알고 지나면 재밌는 거야. 모르고 하니까 뭐예요? 재미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자료 나갔지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5절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은 일단 기초 효력은 이거예요. 효력이라는 것은 요거는 물건적 효력이야. 물건적 효력 이렇게 나오네요. 물건적 효력 그러면 이제 개념이야. 자, 물건적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은 첫 번째 뭐예요?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전국 등기 이미 다 배웠거든 지난주에. 전국 등기가 뭐가 있다? 예비 등기가 있다. 전국 등기라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본등기야. 본등기.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야. 그럼 최소한은 이거는 본인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효력에 따라 물려서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니까 읽어봐요. 가등기. 자,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뭐예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이제 활용할 방법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결론은 무슨 등기를 골라라? 가등기를 고르라는 거잖아. 가등기는 무슨 등기야? 예비 등기야. 이거는 뇌를 다쳤든 안 다쳤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성의의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해봐요. 자, 등기 효력은 효력에 따른 분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몰라.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야. 솔직한 말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최소한 그 다음 단계는 몰라더라도 일단 효력에 물건적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가 뭐예요? 예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가훈이? 자, 세 사람밖에 안 되면서 뭐 가훈이 있습니까?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여기 앞에 뭐라고 써놨냐? 현관문 앞에 명패를 딱 하나 잘 아세요. 좋은 생각만 하는 우리 집.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좋은 생각만 안 하는 것 같아.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엊그제 뭐 옆집에 이제 이사를 왔어요. 어제 이제 집에 잠깐 오전 강의 끝나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옆집에 인사를 했어요. 꼬박하게. 그랬더니 저를 남자가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막 째려봐요. 제가 그래서 아우 재수없어 속으로 인사를 했으면 인사도 받아줘야지. 제가 502호니까 옆집에 501호 최근에 이사 왔거든. 그러니까 인사를 받아줘야지.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 안녕하세요 이 말하면 얼마나 좋아. 안녕하세요 이러는데도 아는 척도 못하고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또 멸시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건적 효력,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배우려는 게 이제 무슨 등기 효력이에요? 전국 등기 효력이네.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무슨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 즉, 물건 변동적 효력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한번 외워놓은 사람들은 봐봐요. 한번 봐봐요. 접수 시기. 아이고 또 다 까먹었네. 저장될 때. 자,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 뭐 할 때? 접수한 때. 그렇죠?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뭐 할 때? 개업할 때. 그러면 오늘 방문한 문제가 이거네요. 다음 중 등기의 효력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무슨 번호? 접수 번호. 밑에 봐봐요.
접수한 때 효력이 나타난다. 접수 맨 마지막 줄이 있죠. 뭐 할 때 나타난다. 접수할 때. 그러면 우리 판문각 몇 번 문제냐? 등기법 뭐야?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네. 그러니까 저는 전국적 모의고사 다 보면 뭐예요? 전국 모의고사 전부 뭐예요? 10군데를 다 외우고 있거든. 다 외우고.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그러면 적어도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는 모르더라도 자기가 침 모의고사 뭐예요? 모의고사 등기법 24문제를 봤다. 공시법 24문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암기하고 있어야. 그게 바로 성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의의 문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리변동적 효력 하나의 논점을 찾았고요. 그럼 오른쪽 가봐요. 대항적 효력이 나오네. 대항적 효력 이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우리 대항요건주의 등기 5개가 있었죠. 그럼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미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착상해 놓을 거 이해를 해야죠. 임차권은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렇죠.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제3자가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역이야? 대항력이야.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걸 이제 다 써먹고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빠졌어요. 누가 빠지래? 그렇죠? 왜 그 학원비 내놓고 왜 빠져요? 저는 아까워서라도 돈이 한 10원짜리라도 학원비가 아까워서라도 듣겠다. 그렇죠? 듣겠다. 그러니까 딴 데는 아끼면서 왜 공부하는 데는 왜 아끼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기 봐봐요. 딱 보면 알아. 작년 떨어진 사람 공통점. 세간을 딱 보면 작년에 세간이 몇몇이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거든. 작년에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특별한 애도 있어요. 직장을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애적 측면이겠지. 그러면 나머지 측면에서 뭐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딱 보면 면면을 살펴보면 천성이 게으른 거야.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떨어진 사람은 게으른 거라는 거야. 어차피 애라는 것은 있으니까 자기가 애적 측면에 일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는 애적 측면이고요. 자, 그래서 공부는 부지런히 해야 돼. 그럼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대항적 효력, 임차권, 판매권, 임의적 기록상, 신탁 등기,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3번은 이제 추정력이죠. 추정력은 요거는 별표를 3개를 따로 해놔요. 왜? 등기법과 민법의 징검다리가 바로 추정력이거든. 그러면 추정력은 그냥 내용도 둘째치고라도 그러면 추정력은 제가 적어줬잖아요. 축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추정력은 7개 기본적으로 부팅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일단은 차후의 문제야, 그거는. 그러면 차후의 문제가 7개를 딱 적어줬거든. 일단 법적 근거 있어, 없어? 없어.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에서 인정된다. 두 번째는 이제 가등기.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민법과 곁들여서 가등기가 많이 출제돼요. 그럼 가등기 봐봐요. 추정력은 무슨 등기 어디기? 읽어봐요. 전국 등기.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네. 가등기는 단지 순위 보전만 주면 되거든. 그러면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26회 때 민법, 등기법, 민법이죠.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에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1번 딱 잡아놨으니까 또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또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그러면 안 돼. 1번 답 나왔으면 찍고 설사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확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뒤에 읽으면 이제 시간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평하니까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친다. 1번 나왔으니까 찍고 몇 번 문제로 가야 돼?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1번이라면 봐봐요.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해 정답이 5번이 많았다. 5번이 거진 40문제가 많았다고 그런다면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아니에요. 1번도 8개, 2번도 8개, 3번도 8개, 4번도 8개, 5번도 8개가 대강 균형을 맞춰놓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1번부터 봐봐요. 1번, 2번, 3번. 3번까지만 잡아도 몇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4번, 5번 안 읽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몇 개? 8개. 그러면 3, 8에 24. 몇 개? 24개. 몇 점?
60번. 60점이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문제를 못 읽었다는 전략 실패야. 실력 실패가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이 없었다라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누구나 열심히 하니까 결론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등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속전속결.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4번, 5번, 6번, 그러면 4번은 이거는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그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또 민법에서 2.5점짜리 봐봐요. 다음 중 등기 우리 등기 효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때? X. 읽어봐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째. 자, 추정이 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한다는 거야. 반대 당사자 입증. 한번 입증시인과 관련돼서 작년에 민법에서 직간접으로 해서 두세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7개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잡에 가서 체질화 시켜. 체질화. 자, 추정력 나왔다. 읽어봐요. 명문규정이었고 학설 판례 인정된다. 가등기 X, 표제부 X, 실체관계도 미치고 절차관계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외울 수 있어요. 좀 내다친 누님도 할 수 있어. 누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추정력이라는 7개가 천천히 나오니까 문제를 몇 문제 못 푼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걸 여러 번 몸에 뱉게 요거만이라도 문제. 이제 외워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슬슬 가르쳐주면 되죠. 자, 실체 관계가 뭐예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 내용. 그러니까 실체관계.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에도 미쳐? 실체관계도 추정만. 그러면 A와 B가 돼. 이력의 저당권을 건저당이나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력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이거는 담보물건이잖아. 담보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게 소멸해야 이게 소멸하거든. 이게 소멸하지 않다는 것은 담보물건의 존재가 남았다는 걸 추정해 주는 거죠. 보선관계, 실체관계. A, B의 관계가 뭐예요? 실체관계. 그럼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럼 제가 약속을 하잖아요. 만약에 요걸 애웠는데 자기가 떨어지면 제가 AS를 확실해야 될 거 아니야. AS. 애프트 서비스.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7개를 애우지도 않고 자기가 틀렸다. 그럼 그거는 자기의 시험 볼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7개 추정력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요. 자, 명문규정이었고 학설 판례, 가등기 X, 표제부 X,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자, 그럼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손도 안 대면 돼. 손을 안 대면.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4번에 한번 가봐요.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후등기 저지력. 뒷장 거기 181페이지 큰 4번에 후등기 저지력 찾았어요? 자, 후등기 저지력 무슨 역이 있죠? 형식적 학정력이 있네. 자, 후등기 저지력은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 예를 들었으니까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 안 돼.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전전세는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이중전세권하고 전전세권의 의미는 다른가 보다. 그러면 전전세는 뭐라는 거예요? 전전세는. 자, 제3자가 제가 세입자인데 제3자한테 넘겨주는 게 전전세야. 근데 이중전세권은 전세권 위에 다시 지상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점이? 읽어봐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민법 교수님들은 이걸 뭐라 그래? 이중전세권, 이중지상권은 왜 되느냐?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지만 민법 교수님은 이렇게 강의하고요. 저는 뭐라고 강의해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강의하거든. 자,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나무에 나무 심어볼까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주에 제가 일요일날 좀 쉬었어요. 아버님 잠깐 갔다 가고. 그래서 이제 화분이 한 집에 화분밖에 없는데 화분을 딱 심어놨는데 빌어먹을 화분이 다 죽어버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사를 하니까 뭐 얘네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식물도. 근데 죽어서 이제 제가 이제 화분이 너무 아까우니까 뭐예요? 이제 하원집으로 갔어요. 하원집으로 가서 아가씨, 사장님. 자, 뭐 화분에 좀 심어놓을 만한 거 있어요. 좀 잘 자라는 나무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요거 주세요. 잘라.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랬더니 흙은 어떡하고요? 흙은 어떡하고요? 그랬더니 화분 있는데 무슨 흙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장님 뭐예요? 죽은 자리에 또 심으면 또 죽습니다. 빌어먹을 또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죽은 자리에다 심었어요. 66,700원을 제가 뭐 버렸어요.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요즘 제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리에 심으면 죽는데 그래서 죽어요. 죽더라고요. 진짜 제가 말 믿었어야 되는데 거기 무슨 죽기는 그래서요. 아니 좀 있으면 또 며칠 있으면 저한테 불만 제기하려고 그러죠. 뭐예요? 그래서 아니 안 제기할 테니까 일단 거놔줘.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화분에다 신문 깔아놓고 이제 막 심었어요. 막 섞어가면서. 근데 죽은 나무에 또 죽은 흙에다 심었더니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자, 식물에 뭐가 피냐면 곰팡이가 피더라고. 곰팡이가. 그러니까 죽은 흙에는 다시 심는 게 아니다. 그걸 믿었어야 돼. 믿었어야 돼. 믿었어야 돼. 그래서 66,700원 다 버려버렸잖아. 그래서 요즘 가슴이 아파서 맨날 식물만 봐요. 집에 가면 집사람 얼굴 안 봐요. 가서 들어가면 불 켜놓고 식물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믿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흙을 사가라는 게 뭐예요?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뭘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 중개사무실이 권리지금이 작잖아. 장사가 안 돼. 인수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망한 자리는 또 망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더라도 좀 비싼 데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원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 사는 이치하고 식물 이치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또 다시 마음의 반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중시한건 나무에 나무 심어 봅시다. 돼요, 안 돼? 안 돼요. 나무에 나무 심는데 나무가 살 일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전세권 이중시한건 돼요, 안 돼? 안 돼.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 다 돼. 분명히 다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이중지역권 돼요. 이중저당권 돼요. 된다고 그러면 돼. 된다고 그러면 이중가등기는 돼요. 가등기한 가등기 돼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는 돼요. 말소등기한 말소등기는 되기는 뭘 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지. 말소한 걸 어떻게 말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말소한 것을 말소할 수는 없어요.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구나 그게. 그러면 28회 때 다음 중 말소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5번입니다. 5번. 5번은 무슨 적혈액이죠? 점유적 혈액.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 적이라는 단어야. 적자 동그라미 쳐라요. 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점유적 혈액에서 적이 아주 중요한 단어야. 자, 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봐봐요. 이걸 그러면 형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 자, 봐봐요. 자, 준이야, 준. 우리 민법에서 뭐가 있어? 준이라는 게 있죠. 준뭐뭐 준뭐뭐 준뭐뭐.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마침, 같은 이게 바로 의제라는 거야. 의제. 이게 뭐예요? 간주. 이게 가름이라는 의미야. 국어식을 보면. 그러면 우리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면 준부동산을 읽어봐요.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가름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한자로 번지면 이게 뭐냐? 적이야. 적. 이게 노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준을 하나 함으로써 이제 준이라는 개념들은 다 끝났어.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준 법률행위 다 어때? X.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X가 되죠. 그러면 준 법률행위를 한자로 번치면 적이죠. 그러면 준 법률행위는 무슨 적 행위다? 법률적 행위다. 자, 그러면 준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에 의제해 주는 거지. 그게 선박이잖아. 선박
선박은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이에요. 자, 준물건 행위. 물건은 아니지만 처분하는 행위가 뭐예요? 준물건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준공동 소유. 소유권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게 준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준점유.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점유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 제가 특허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특허권을 제가 점유하고 있나? 아니죠.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지. 자, 저당권을 제가 점유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의 대상이다? 준점유의 대상이다. 그럼 준점유 대상은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점유를 하다니까 내 물건 돌려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물건적 정권에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러면 지역권은 점유해야 하네? 아니죠. 점유하지 않죠. 배타적 점유를 안 하죠.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작년에 2.5점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이의 의미가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해. 이제 쓸 필요 없이. 등기 몇 년? 10년.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그러면 무과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등기는 10년. 왜 10년이 기간이 단축되느냐? 10년은 점유의 가름, 점유하고 등기는 갈라요. 근데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름이라는 것은 한자로 건치 뭐예요? 점유적 효력. 그러면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슨적 효력이 발생한다? 점유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부동산의 일반 시효 취득과 점유기간이 20년대 반하여 등기부의 취득시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등기가 10년간의 점유의 가름이 뭐예요? 적이야, 적. 그래서 무슨 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보죠. 순위 무슨 역이 있어요? 학정에다가 학정. 자, 그러면 순위 학정적 효력을 가더니 갑자기 이쪽으로 가버리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는지 한번 봐봐요. 자, 영어는 뭐예요? 표제부.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자, 갑순위, 얼순위.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개뿔이 이해했다. 이건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설명하는 거지. 자,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이제 써먹읍시다. 그러면 갑구하고 갑구의 다툼이 벌어져. 순위번호. 얼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벌어져. 순위번호. 갑구 얼구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면 이번에 뭐하고 모의고사 문제 봅시다. 남정 순위 학정적 효력을 설명한 것 중에 자, 다른 구는 접수번호여야 하는데 다른 구는 같은 구는 뭐에 따르느냐? 단다시 문제네. 무슨 번호? 순위번호다. 순위번호. 자, 그러면 순위 학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넘겨보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 첫 줄에 같은 구 이제 잡아야 되네. 같은 구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자,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러면 거기 5번에 가니까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흐르기 있는 등기와 5번 찾았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건물이 생략돼 있어. 그러면 뒤에는 토지 동그라미잖아요. 토지. 자, 뒤에 토지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럼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예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순위번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번호? 접수번호가 돼.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면 이제 하나를 숙제했으니까 대지권 나왔다. 볼 필요도 없어. 뭘 찾아서 등형을 떠나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왜 읽어보라는 소리 안 해요?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무슨 번호? 접수번호가 돼. 자, 근데 하나를 이제 추가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추가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만 추가하면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7이라고 써서, 하나는 공신력이라고 한번 써봐요. 공신력. 공신력 뭐예요? 불인정이네. 자,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공신력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공시력하고 좀 비교를 좀 하고 가자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첫 시간 첫날 이제 1학년 들어가서 법을 배우는데 나는 같은 줄 알았어요. 저도 같은 줄 알아서. 자, 저 민청원 들어갔는데 186조, 187조 똑같은 줄 알았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데 아니
글씨가 다르더라고. 186조는 법률행위고 187조는 법률 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시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를 마무리하고 보자 그런 생각에서 그냥 이제 졸업학점만 일단은 빨리 마치고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일단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런 의지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배우는데 같은 글씨인 줄 알았어. 여기도 분명히 그럴 거야. 읽어봐요. 신, 여기는 시. 신자는 무슨 신자? 믿을 신자야.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때요? 믿음을 줘야 안 줘요? 안 되죠. 그럼 믿음난 부동산 다능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불인정돼.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이 불인정이? 인정이 되죠. 인정이 돼. 이게 무슨 취득으로 빠져? 이게 선의 취득으로 빠져요. 선의 취득.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도 그러면 공신력이 있어 없어? 민법 총칙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말 없어요. 없기는 없죠. 폐인대리가 하나 있네. 폐인대리. 폐인대리. 폐인대리라는 것은 표시야. 표시. 자, 표시라는 것은 애간이야. 애간. 애간을 믿은 상대방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믿었으니까 공신력이네. 그러면 다음 중 민평청에서 다음 중 공신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단답 문제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표인대리는 뭐예요? 믿었으니까 무슨 역이다? 공신력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면 표인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고가 전개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 등기로서 보여주고 공시하고, 자, 동산은 뭐예요? 뭘로서? 인도로서 보여준다라는 거야. 인도. 그러면 보면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공시력은 있어 없어? 있죠. 공시력은 있죠. 근데 부동산은 공시 방법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어.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로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신력과 공시력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1, 2차를 같이 보는 사람들은 자, 부동산은 불인정, 동산은 인정. 그러면 1, 2차 벌칙 보는 사람 무슨 취득? 선의 취득. 대학장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로 봐요. 표현 대리는 뭐의 학장이다? 공신력.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주장을 해야 돼? 상대방. 표현 대리는 본인이 주장할 수 없어요.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방만이. 자,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뭐다? 인도로서.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목표 달성.